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한국의 정세에 관하여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를 하였는데요. 의회 연설 영상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저 정도는 해야 대통령이지 싶은 생각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연설이 오버랩되었습니다. 박통과 윤통 사이에 낑긴 가짜 대통령의 시종일관 A4 용지의 연관은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각종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발언은 민주당을 돌려가게 한 발언이고, 그럼에도 바이든은 노래 한 곡 뽑기 시작하는 윤통을 보며 두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에 저는 역시 바이든 역을 하는 배우가 바보 컨셉은 참 잘 잡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영화제에 초청됐고 곧 극장 개봉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접하고 또 한 번 실소를 금할 길이 없었는데요. 늘 동문서답을 하는 터라 정신이 조금은 막간 걸 알고 있었는데 잊혀지고 싶다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개봉까지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제대로 돌아버렸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재인의 특기인 횡설수설과 좌파의 특기인 우상화 작업이 시작된 것이죠. 저는 늘 궁금했던 것이 영화판에는 왜 우파나 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작품은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들까였습니다. 세월호, 삽질, 나의 촛불, 노무현입니다. 나의 조국 등등 한결같이 진보로 포장한 좌파 세력을 두둔하거나 우상화하는 구성이거나 상대 진영을 까는 영화나 다큐멘터리 등을 쏟아내면서도 반대로 보수나 우익 성향의 작품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접하기가 힘들죠. 지상파 매체나 뉴스들이 여러분들의 의식을 프로그래밍하듯 영화판도 프로파간다를 은유하여 여러분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의 아젠다에 반하는 진실의 메시지를 통쾌하게 쏟아내는 작품이 있다면 매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국도 딥스의 끈앞풀이 매섭게 작용하는지 아직은 그런 작품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들의 만행을 인지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어쨌거나 시치미를 뚝대며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아직도 열혈 문재인 팬이 있다면 같은 부정의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상황이거나 거시적인 관점으로 정책과 형상을 판단하지 못하고 당장 최저시급 오른 것이나 난무하던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지원 등 경제의 실질적 진보에 반하는 친노동자 정책 때문에 무작정 지지하는 세뇌당한 소시민인 것입니다. 다큐에서 문재인이 말합니다. 5년간 이룬 성취, 제가 이룬 성취라기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이룬,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룬 성취인데 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또 과거로 되돌아가고, 무슨 성취를 말하는 걸까요? 왜 애꿎은 국민들 소환해서 얹혀가려는 걸까요? 문재인 임기 5년은 나라가 과거로 돌아가거나 정체된 것이 아닌 온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진 기간이었습니다. 실제로 팬데믹 영업제한과 백신 의무화로 장애업자들은 빚더미에 안고 건강도 매우 나빠졌습니다. 코로나가 밤 9시 이후에 더 쉽게 전염된다는 근거가 있을까요? mRNA 성분의 백신은 이미 혈관에 피떡을 만든다는 의학적 근거가 다분하고 심지어 백신 접종 관련 사망자가 속출했죠.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 조직을 무력화하려 했고 유치원 3법을 통해 사유재산을 통제하고 국유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팬데믹 동안 자영업 및 직장인 대출은 거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검찰 조직의 와해를 시도하여 본인들의 도망칠 구멍을 마련한 행동이었죠. 그리고 사립유치원이라는 명백한 사유재산을 언론에 호도하여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고 국유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제도적 또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고 국가에서 회계 감시를 할 수 있다는 사회주의적 통제의 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모두 딥스의 아젠다와 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죠. 팬데믹은 자영업의 대출 급증과 선거의 우편 투표 및 사전 투표 동료로 투표 결과 조작을 더욱 쉽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2020년 대선 전 코로나가 발생했고 우편 투표를 장려했죠. 삼권 분립을 와해하는 사법부 통제와 내각제는 민주주의를 포장한 독재를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부정선거로 의원을 선출하고 허수아비 대통령은 그냥 앉혀만 놓고 입법과 통치는 여의도에서 하겠다는 심보였던 것입니다. 유아교육의 통제 또한 그들의 아젠다 일부입니다. 예수회의 창립자 이냐시오 로욜라의 유명한 말이 있죠. 아이를 7세까지 우리에게 맡기시오. 남자로 만들어드리리라.
인간의 뇌파는 만 7세까지 세타파가 흐릅니다. 최면 상태인 것이죠. 이때는 습관, 언어, 성향 및 환경 등 모든 것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시기라 한 인간이 만들어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이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옛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나라에서 통제하는 교육을 받는다면, 그것도 딥스의 아젠다가 녹여진 교육이라면 과연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을까요? 어쩌면 문재인이 말하는 5년간의 성취는 딥스들의 인류 완전 통제 시스템을 위한 세팅을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